승계적 공동정범과 관련해서 주형형 체육교사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자,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죄가 어떤 죄인지 나누어서 보셔야 되는 거죠.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분리가 된다. 즉 가담 이후만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라고 대법원이 보고 있는 거고, 포괄일죄가 아니고 결합범 같은 단순 일죄의 경우에는 가담 이후 행위만 분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분리가 안 되니까 전체 범죄에 또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이 성립한다라고 본 판례가 있다는 거죠. 이게 8.2도 2024 주형형 체육교사 사건이죠.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시면 사실관계는 이렇죠. 주형형이나 체육교사가 A를 중학생을 유인한 겁니다. 유괴한 거예요. 유괴해서 집안에서 가둔 거죠. 가뒀는데 가두는 와중에 요 부모한테 돈을 요구를 한 거죠. 그러면 유괴죄, 유인죄, 또 돈 요구한 요 행위가 결합한 특가법 위반죄가 됩니다. 특가법 위반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례는 요거를 요 결합범 단순 일죄로 보는 거고, 자, 그 주형형이란 피고인 A라고 해봅시다. 피고인 A가 유괴하고 돈도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특가법 위반죄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쟁점이 문제가 되느냐? 뭐가 쟁점이 되느냐? 유괴 말고 유괴 이후에 유괴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요구한 피고인이 있어요. 피고인 B라고 해봅시다. 이 B는 주형형 교사의 제자였어요. 여고생이었는데 이 B가 주형형이 이 중학생 E를 유괴한 것을 알고 B가 또 그 부모한테 돈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B에게 요 유괴 이후 가담에 대해서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하지만 판례는 요거는 분리되지 않는다. 왜? 결합범 단순 일죄로서 분리되지 않고, 따라서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 종범이 성립한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A는 주형형 교사는 특가법 위반죄가 되는 거고, 이 피고인 B, 유괴 이후에 그 사정을 알면서 돈을 요구한 그 여고생 B에게는 전체 범죄 특가법 위반죄의 종범이 성립한다라고 본 것이죠. 그 사안이고, 이게 여기서 보고자 하는 쟁점인 거고, 또 하나의 쟁점은 여기에 유괴했을 때 아이가 며칠 가둬놓고 묶어놓고 하니까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바카스를 먹이려고 해봤는데 먹지 못하고 주르륵 흘리고, 이런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임에도 상태가 매우 안 좋다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집에 나가버린 거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 바카스를 그렇게 마시지도 못하고 흘려버릴 정도로 탈진 상태에 빠졌다. 가만히 두면 죽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용인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는 거고,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인 거고, 또 하나의 쟁점은 얘가 유괴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탈진 상태에 빠졌다면 구해줘야 할 의무가 있죠. 자기의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죠. 학교로 출근했단 말이죠. 출근해서 돌아와 보니까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즉 부작위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작위 살인죄가 된다라는 쟁점, 이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형형 체육교사의 쟁점은 세 가지인 거죠. 하나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 또 부작위 살인죄가 되느냐? 된다. 또 이 여고생의 죄책은 특가법 위반죄, 이 전체 범죄의 종범이 된다라고 본 거죠. 피고인 A는 주형형 교사는 피해자 E를 유인해서 손목 발목 묶고 반창고 입에 붙이고
감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피해자가 탈진 상태에 있어. 바카스를 먹여보려 해도 입에서 흘려버릴 뿐 마시지 못하기에 얼굴에 모포를 다시 덮어 씌워놓고 그대로 아파트에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때 주영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옮기고 자수할까? 그대로 두어 피해자가 죽으면 시체를 처리하고 범행을 계속할까? 뭐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자수 용기가 없어서 그대로 나와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죽어 있었다는 거죠. 즉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되고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죠. 부작위 했다라는 거죠. 구해주지 않고 부작위 살인죄가 된다라는 거죠. 또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쟁점은 요거죠. 주영형이 미성년자의 일을 유인한 사실을 알면서 그 이후에 가담했다라는 거죠. 피고인 B 여고생이 위 이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의 우려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자, 6의 이후에 중간에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고인 B에게 어떠한 죄책을 물을 것이냐? 전체 범죄, 특가법 위반죄의 종범이 성립한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쟁점 하나씩 보시면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은 감금치사죄에 해당하겠으나 감금치사죄요. 그게 아니고 그 감금 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위가 생겨서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포박 감금 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했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 자, 그냥 감금한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했을 뿐인데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거는 그냥 감금치사지만 감금 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살해의 범위가 생겼다면, 즉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된다면 이거는 부작위 살인죄가 된다는 거죠. 피해자를 아파트에 유인하여 묶고 입에 반창고를 붙이고 얼굴에 모포를 씌워 감금한 후 수차 아파트를 출입하다가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이미 탈진 상태에 이르러 바카스를 마시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릴 정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에 모포를 덮어 씌워놓고 그냥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거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자, 얘가 위험을 발생하게 했죠. 감금함으로써. 그러면 자귀해야 되죠. 죽지 않도록 병원에 데려다 줬어야 되는 건데 부작위했다라는 거죠. 그대로 학교에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작위 살인죄가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쟁점, 승계적 공동정범이 인정되느냐. 자, 특가법 위반죄는 형법 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 행위와 이 약취 유인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 안전을 염려한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가 결합된 단순 일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그 여고생이요, 비록 타인이 A 주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이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알아야 되죠. 그래야 승계적 공동정범이 문제되죠. 그 사실을 유인했구나, 유괴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서 약취 유인한 미성년자를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한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타인의 행위에 그 주교사의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때에는 단순히 재물 등 요구 행위의 종범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범죄, 종합범인 특가법 위반죄의 종범, 방조범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예요. 특가법 위반죄의 방조범. 그래서 이 주영영 체육교사의 쟁점은 일단 이의 사망에 대해서 A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또 가만히 놔두고 학교에 갔다라는 거죠. 돌아와 보니까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위험을 발생시켰는데 결과 발생 방지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부작위 했다라는 거죠. 부작위 살인죄가 된다.
이렇게 두 개의 쟁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주교사가 유괴하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특가법 위반죄, 단순 일죄라는 거죠. 판례에 따르면. 그런데 이 여고생은 유괴 이후에 그 정을 알면서 가담했다는 거죠. 즉 돈만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돈 요구한 행위의 종범이냐? 그게 아니고 전체 범죄, 이 전체 범죄 특가법 위반죄의 방조범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쟁점이 있다. 네, 마치겠습니다.